개인이나 나라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 애국가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요, We believe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국은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와 우리의 여왕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카나다입니다. 카나다는요, 하나님 우리 이 카나다와 나라와 국민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은 멋이죠. 애국가. 하나님이 보호하고 도우시는 나라, 영원토록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참 이렇게 이 나라들은 다 잘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에 정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말만 교회지 나라의 국가의 지위를 받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러시아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라 러시아 정교회 주교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서 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나라 땅을 정복하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크라이나 정교의 기도였습니다.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중국은 교회가 신앙이 없습니다. 90%가 토속신앙 미신을 믿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애국가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치라이 중국 렌민, 치라이 중국 렌민, 일어나라 중국 인민들이여, 포탄을 뚫고 전진하자. 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모든 나라를 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쳐들어가서 자기네가 쳐들어가 놓고 남의 나라에서 날아오는 포탄을 뚫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북한은 김일성 3대 왕조인데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게는요 하나님입니다. 초상화를 보고 손가락질만 해도 죽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살펴보니까 인민이 세운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과간입니다. 일본은 천황이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더 일본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일본의 국가는 이렇습니다. 기미가 요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미가 요가 뭐냐? 천황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천안의 나라여, 천안의 세대가 뭐냐? 8,000대까지 이르도록 이 천황이 다스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일본의 국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신에 믿는 나라는 다 잘 살지를 못합니다. 일본이 지금 잘 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보다 앞선 나라였지만은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을 100년을 앞질렀습니다. 금년이 일본을 앞지르고 세계를 우리가 주름 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2023년이 원년의 해가 되었습니다. 자,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하는 것이 중국의 병법학자 손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지피, 우선 직이니까 우리나라를 넘보고 있는 나라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우리나라의 영토와 국민들이 2배 반입니다. 인구는 1억 3천만입니다. 그리고 북해도부터 오키나와까지 3,000km를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섬나라가 돼서 단결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높은 교육 수준입니다. 그리고 경제 1인당 국민 소득이 4만 불, 경제 대국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많죠? 진자가, 신사가 일본에 3만 개입니다. 그리고 시치고상이라고 7살, 5살, 3살이 되면은 3살이 되면은 진자에 가서 토속신에게 인사를 하고 갖다 바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3살 때부터 벌써 귀신의 자식이 된 겁니다. 5살 때는 남자아이, 7살 때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하고는 신사에 가서 절을 합니다. 일본에는 맞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3만 번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여기 보면은요, 일본의 맞술이가 1년에 3만 번 하는데 뭘 하느냐? 일본의 맞술이는요, 씨름이라든지 무슨 행사든지 귀신을 갖다가 불러들이는 겁니다. 귀신을 불러들여 갖고 귀신과 더불어 즐겁게 놀다가 귀신을 떠나보내는 행사가 맞설입니다. 저 보세요. 많이 모일 때는요, 일본인들이 10,0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저 행사를 합니다. 일본에 씨름 나오죠. 이 씨름도 저런 처음에 의식을 합니다. 의식을 하는데 귀신한테 먼저 예를 갖추는 거예요. 저게 일본의 씨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본의 취약점이 뭔 줄 아세요? 일본은 한번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5년 동안 죽자 사자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미국의 성락 없이는 군사도 늘릴 수 없고 비행기나 군함이나 병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더 이상 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천황의 나라입니다. 8,000대까지 영원하라, 천황의 나라예요. 하지만은 일본에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800만 귀신이 있다고 그랬죠. 귀신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약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중국의 장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88배 넓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14억 2,500만 명이다. 자원자립국입니다. 한족이 92%입니다. 나머지 8%는 55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은 중국 땅에 170만입니다. 그리고 군사대국입니다. 근데 중국에 취약점이 있어요. 뭐냐? 중국은 군사 정권입니다. 공산독재 공산독권인데 공산당원이 1억 명이 중국을 갖다가 지금 이끌고 있는 겁니다. 국민소득은 13,000불, 우리나라의 반도 안 됩니다. 빈부의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다른 컴퓨터가 있어가지고요, 365일 인민을 감시합니다. 이름만 치면요, 그 사람이 오늘 뭘 했는지 하는 걸 다 감시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시위나 데모를 하면요, 간단합니다. 천안문 사건에 1, 2, 3차에 천안문 사건이 있습니다.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청년들이 일어났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민주화하자. 모택동이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냥 총으로 다 갈겨버렸어요. 탱크로요, 탱크 가지고 그냥 싹 밀어버렸어요. 10,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죽었어요. 그게 중국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중국이 지금 대만을 넘보고 있는데 대만을 쳐들어가지가 못해요. 왜냐? 여기 보면은 중국의 양자강입니다. 장강에 삼협 댐이 있습니다. 산시아 댐이라고 그러죠. 길이가 한 2.5km 됩니다. 황하에도 산시아 댐이 있어요. 양자강의 4분의 1 정도 규모입니다. 그런데 왜 중국이 대만을 못 쳐들어가느냐 하면은요, 중국의 장강 산시아 댐을 치면요, 중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창에서 시작한 것이 남경으로 해서 상해까지 2m에다가 넘는 물바다가 되고요, 4억 명이라고 하는 중국의 인민을 갖다 썰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중국이 미국하고 지금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거예요. 중국은 자기 인민들도 못 먹여 살리는 나라인데 미국하고 붙었어요. 이제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다음에 북한. 북한은 군인이요 13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가 50만 명입니다. 중국은 군대 복무를 갖다가 제대를 웬만하면 안 시켜요. 군대 복무가 8년입니다. 8년. 그냥 붙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지만은 3대 세습 정권이죠. 그리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쳐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된 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이 1500번입니다. 북한은 휴전 이후 73년대죠. 1953년 휴전을 했으니까 5,500번을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도발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취약점이 있어요. 국민 소득이 1년에 1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식량 해결 못 합니다. 2,500만 인구 중에서 1,000만 명도 지금 식량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북한입니다. 그리고 350만 공산당원이 있습니다. 출신 성분을 따집니다. 옛날에 잘 살았던 지주라든지 기업가라든지 학자라든지 소위 그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자녀들은 절대로 출세를 못합니다. 출신 성분을 엄청나게 따집니다. 북한은 1960년까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60년대 북한이 1인당 국민소득이 120불이었어요. 우리나라가 78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못 산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5호 담당제라고 그래가지고 5가구를 한 가구가 감시 감독을 해요. 그 집안에 일어난 모든 행사를 다 조사를 해서 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무슨 김정은이 욕을 했다든지 이러면요, 그냥 그날 저녁에 와서 잡아갑니다. 그걸 한 가구가 5가구를 감시 감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유인권이 없죠. 다음 러시아입니다. 우리나라의 155배, 인구는 1억 5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3배 정도 되죠. 그런데 러시아는 자원자립국이에요. 참 석유도 나고 가스도 나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데 자꾸만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요. 군사대국이에요. 그런데 취약점이 있어요. 국민소득은 15,000불밖에 안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국민들이요, 게을러요. 나라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래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왜 쳐들어갔느냐. 중국은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는 평야에다가 지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산이 있어야 수도를 이렇게 방어를 하는데 산이 없으니까 자기 앞마당을 자꾸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러시아 국민들이 전쟁을 하기를 원해요. 30년 전에 고르바초프 시대 때에 중국은 러시아는 개방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민주화되고 했더라면 참 잘 살 건데, 그때 왜냐하는 것 같으면 15개 위성 국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라든지 라트비아 해가지고서 중국 국민들이, 러시아 국민들이 자꾸 그 옛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는 것 같으면은 옆에 폴란드가 걸리고 5개 나라가 지들로 자기 영향하에 들어오는 겁니다. 폴란드 옆이 어디냐 하는 것 같으면은 불란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그 완충지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악수를 두고 자충수를 두고 지금 푸틴은요, 전쟁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휴전이 되든 안 되든 푸틴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나라를 세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1138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세울 적에 27살, 26살에 아펜셀라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정말 형편없는 나라였어요. 138년 전 청일전쟁이 끝나던 해입니다. 1894년에 일어나서 1895년에 청일전쟁으로서 중국이 망하고 일본이 승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우리나라가 1905년에 일본 손아귀에 들어갔으니까 조선이 망하기 전 10년 전에 하나님이 언더우드가 아펜셀라를 보냈던 거예요. 인천 제물포에 내렸습니다. 아펜셀라고 언더우드 27살, 26살 되는 청년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다 조사하고 공부를 하고 왔죠.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난하고 고집세고 그 다음에 인습에 사로잡히고 그 다음에 무지한 조선 백성입니다. 그랬어요. 이들에게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의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펜셀라와 언더우드 청년들이 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50년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30년을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분입니다. 나왔죠? 나왔습니다. 대학은 고종을 반대하다가 8년 옥살이를 하다가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미국 가서 장로가 된 분입니다. 대학은 워싱턴에 있는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대학원은 하버드 대학원, 그 다음에 박사는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 정치학을 갖다가 10년에 걸쳐서 공부한 분입니다. 거기서 30년을 공부하고 한 것이 민주화를 공부했고 자유경제를 공부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1945년 들어와서 1948년에 대한민국을 세울 적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던 분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이 뭔지 아세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경제를 도입한 분입니다. 농지개혁을 했습니다. 1949년에 했어요. 북한도 농지개혁을 김일성이가 했어요. 두 가지에서 갈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를 지주한테서 다 뺏었습니다. 뺏어서 농민들한테 나누어 주면서 5년 동안에 땅값을 다 갚아라. 저희 집도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물려준 땅이 한 20, 30마직이 있었어요. 다 뺏겼어요. 그리고 돈을 줍니다. 할 수 없죠. 뭐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한 가지 북조선하고 틀린 게 하나 있어요. 북조선은 김일성이가 북노당, 박은혜가 남노당, 그 나중에 통합을 했죠. 김일성이는 또 농지 개혁을 했습니다. 했는데요, 다 뺏어가지고 집단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을 전부 소작농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박은혜이고 뭐고 전부 일어나서 노동자 농민들이여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무찌르자 하고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어났는데요, 농민들은, 남한에 있는 농민들은 꿈쩍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북한은 보니까 농기를 뺏어가지고 소작농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농기를 지주들한테 회수해가지고서 농민들한테 다 자기 땅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6.25 전쟁 때 전쟁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자기 땅을 안 뺏기려고 죽기 아니모 살기로 싸웠던 겁니다. 얼마나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합니까? 그리고 양반과 노예, 그때 조선시대 때 60%가 노예였다고 그래요. 양반과 노예의 신분 계급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업적은 73년 전에 미국이 절대로 도망 못 가도록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미국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잘 말을 안 듣고 미국하고 소련하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늘어가지고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이 원래는 신탁 통치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승만은 죽어도 우리가 신탁 통치 안 한다, 우리는 헌법을 만들고 독립을 하겠다. 그래서 독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도망을 못 가도록 이렇게 미국, 소련이 쏙닥거리고 있는데 도망을 못 가도록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는 2만 3천 명 포로를 다 방공포로를 석방을 했습니다. 미국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미국이 사인을 한 겁니다. 좋다, 우리 상호 방위 조약 맞자. 그래서 미국이 못 나간 거예요. 오늘까지 휴전 이후에 지금 7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6.48기 중심으로 한 군사혁명을 일으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해서 61년이니까요 북한보다도 잘 못 살 때예요, 우리나라가. 그때에 우리들의 형님 세대, 지금 우리보다 한 4, 5년 그 형님 세대들이 5.16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5.16 혁명을 일으킨 주역 중에 김종필이, 석정성이, 박용기가 있습니다. 박용기는 우리 고향 형님의 친구입니다. 제가 중이 달고 오산 비행장에서 한미 공군 연락장교로 가 있을 적에 그 형님이 혁명 일으키기 6개월 전에 왔어요. 너 여기 있냐? 그런데 형님 어디 계세요? 육군 중령이에요. 32살입니다. 와서는 나 지금 1군사, 원주에 있는 1군사에 지금 G3A라고 그래요. 육군 항공 참모예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회의 때문에 이제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떠나면서 잘 있어, 나 좀 요즘 바빠. 그리고 그 이듬해 군사혁명을 일으키던 사람. 어떻게 일으켰느냐? 그 박용기라는 그 진주 사범 출신입니다. 1군사 사령관을 권총으로 대고서 서울로 집차에 태워서 압송을 한 분이에요. 5.16 군사혁명의 행동대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5.16 군사혁명 세력들이 박정희 소장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거죠. 자, 박정희 대통령 일본의 청구장을 받았습니다. 그 돈 가지고요, 자기가 한 푼도 먹지 않았어요. 박태준이를 불러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갈목한 거는요, 오늘날의 산업의 기틀을 이렇게 세우는 누구냐 하는 것도 뭐 처음에 조직한 과학기술처입니다. 키스트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키스트 최형섭 장관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키스트 최형섭 장관이 박사죠. 미국 박사입니다. 미국에 있는 청년들 40명을 골라가지고 만들었어요. 키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야,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형님 중에서도 서울공대 금속공학과 나온 장경택 박사 많아요. 그런 분들 불러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일 좀 하자. 그 40명이요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을 했는지요. 40대에 3분의 1이 과로로 죽었습니다. 그 장경택 형님도 42살에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자, 다음 이제 그러면 우리가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인구가 3억 3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는요, 1등 국가, 그 자리는 미국 외에는 아무도 건드리면 안 돼요. 1등 국가를 만들려다가 일본도 망했고 러시아도 망했어요. 중국도요,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중국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에. 자, 이제 시간도 되고 해서 끝납니다. 절대 1등 자리를 넘보면 안 돼요. 두 번째, 모든 국제 거래는, 결제는 달러로 하라 이겁니다. 달러로. 그거 건드리면요, 미국이 또 가면 안 돼요.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인구 지금 5,200만이죠. 군사 동맹으로 해서 지금 미국이 지켜주고 있죠. 자본주의 경제대국, 높은 교육 수준, 그리고 제일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선교 대국입니다. 168개국에 지금 선교사가요 23,000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도 자꾸 우리나라를 건드리고 있지만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망하면은 북한은 자동적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끝내려고 하는데 한 가지, 자, 이런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지금 우리 한국에 믿는 성도들이요 1,003만 5만 명입니다. 1,003만 명입니다. 이런 138년 전에 형편없는 나라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큰 선교 대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끝냅시다.